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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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배인순 변호사입니다. 네, 김정한 변호사입니다. 네, 뭘 보고 할까? 네, 설채현 수의사입니다. 네. 아, 각자 보고 해야 되는 게 있나요? 저 카메라가 열어된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자기 카메라에 대고 이제 인사를 할 때는 아, 역시 우리 설채현 수의사님은 방송 경력이 좀 있으셔가지고 짱이죠. 딱 보고 카메라를 뭘 봐야 될지를 아셨어요? 아니, 저는 처음 카메라 세대인 게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네. 자연스럽게 할 때는 풀샷을 보고 이 시청자한테 직접 말하고 직접 얘기할 때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럴 때는 자기 카메라를 봐야지. 아, 그렇구나. 일단 제 카메라 저거 아니죠, 그렇죠? 네. 오늘은 설채현 수의사 선생님과 같이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제는 동물보호법이랑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동물보호법 얘기를 할 거예요. 그보다 앞서 이제 설채현 수의사 선생님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혹시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아요. 모르시는 분들 아직 많아서. 네, 우선은 네. 강아지를 안 키우시는 분들은 거의 잘 모르시고 강아지를 좋아하시거나 키우시는 분들이 좀 많이 아시죠. 지금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EBS에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를 주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방송 강의 그리고 진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설채현 수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 분야 자체가 일반 진료보다는 강아지들의 행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의학 안에서의 정신과 같은 그런 진료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동학을 주로 하시는 네. 그런 선생님이시고 저랑은 되게 이제 친하게 지냈던 친구예요.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이렇게 막 이제 방송 TV에서도 보고 또 같이 이제 길을 걷다 보면 아는 사람들도 막 있고 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저 친구입니다. 형 이런 친구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다소곳이 막 되게 귀엽게 되게 친절하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원래 친절한데 아니, 귀엽잖아요. 나이키 티셔츠 입고 오늘 왔어요. 지금 나이가 35이 넘었는데 나이키. 우리 36인데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보러 온다고 하니까 서랍 속에 있던 나이키 티셔츠에 자연스럽게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꺼내 입었는데 와, 오늘 얼마나 큰 비난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네. 솔직히 우리 배변이 이렇게 옷을 입고 왔을 때 옷을 따로 챙겨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도 변호사인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채연이는 제가 어릴 때 이제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딱 왔을 때 거의 제일 처음 사귄 친구예요. 우리 9살 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 만난 친구고 초등학교도 같이 나왔고 초, 중, 중학교 때도 고. 같이 나왔고 그리고 고3 때 같은 반. 고3 때도 같은 반이었고 학원도 같이 다녔고 고등학교도 같이 졸업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같은 대학교도 갈 뻔했죠. 대학교 OT도 같이 갔었잖아요. 네, 카이스트 OT를 꽃동네로 가서 꽃동네로 갔죠. 가는 길에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희 앞자리에 어떤 저희 이제 동기가 될 사람 두 명이서 그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너무 열심히 하고 뭐 시즈탱커의 사정거리가 9냐 11이냐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걸 보고 이 친구가 난 여기가 아닌 것 같다. 미안하다. 나는 난 여기 아닌 것 내 같다. 꿈을 찾아가겠다 하고 이제 가셔서 이제 훌륭한 수의사 선생님이 되셨고 오늘 같이 이렇게 촬영까지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인연이 있어요. 어떤 인연이 있으시죠? 배 변호사가 이제 저희가 강아지 2마리 키우는데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진료를 한번 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선생님이 유명해지셔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강아지의 주치의가 설 선생님이다 이러고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유명해지면 어디선가 선생님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예전에 진짜로 한번 고소할 뻔한 게 다른 곳에서 어디서 자꾸 지방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전혀 모르는 내용으로. 근데 어떤 분이 제 이름을 팔고 자기가 설채현 수의사한테 물어봐서 당신한테 진단해 주는 거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피해자가 거의 2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고소해야죠.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뭐 또 아프다 뭐하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직접적인 그게 안 들어오고 그분들한테 다 소명이 돼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늦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계약서를 일단 빨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주제에 맞춰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한번 네. 얘기를 해볼까요? 이 동물보호법 제가 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는 1991년도에 처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사실 뭐 유명무실한 법이었죠. 그러다가 2000년 넘어서 법이 한번 싹 전면 개정이 되고 최근 들어서 조금씩 개정이 되고 있고 좀 더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 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동물보호법이 이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속 바꿔 나가고 있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뭐 진짜 여러 가지 사육관리나 그리고 뭐 실험동물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게 수의대에 들어가는 거는 제가 동물 정말 좋아하고 살리고 싶어서 갔는데 제가 죽인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제가 죽인 쥐만 해도 1000마리가 넘을걸요. 너무 불쌍해. 그래서 살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그런 윤리적인 측면이 강화돼서 수의대 내에서도 그런 실험이나 실습을 되게 많이 축소해서 한다거나 그렇게 의미 없는 죽음은 못하게 하고 있죠. 못하게 하고 있다. 확실히 이게 우리나라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진보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일반 교육용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법도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동물하고 사실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네. 뭐 사람을 때렸을 때랑 동물을 다치게 했을 때 약간 이제 법적으로는 다른 게 있는데 뭐 어떤 게 좀 다를까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동물에 대해서는 물건으로 그렇죠. 법 체계가 되어 보죠. 있기 때문에 네. 뭐 제 강아지를 누가 뭐 다치게 했을 때 뭐 형사처벌을 할 때도 손괴죄밖에 성립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한 보상도 결국엔 그냥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뭐 그리고 물건의 가액 뭐 이렇게 그 되는 정도밖에 거죠. 안 될 네, 거죠. 네.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가 인정되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행법에서는 아직도 좀 가야 될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A라는 강아지가 누군가 학대하거나 해서 다쳤어요. 네. 그러면 이게 그 병원비 같은 것을 고려해서 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법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그 강아지의 가액이 중요하겠죠. 강아지가 얼마인지 죽었을 경우에는 가액만 보상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 가액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가액을 또 측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뭐 아파트 가액 측정하시는 분, 뭐 측정하시는 분, 간평사. 간평사 뭐 그러신 분들, 저희도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감정 신청을 해주면 가액이 정해지죠. 근데 사실 그 감정가가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사실 저도 수의사니까 네. 동물병원은 보험도 안 되고 한번 다치면은 그 치료비가 엄청나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얘를 50만 원에 사왔다고 하더라도 치료비가 훨씬 치료비는 뭐 많으니까. 몇백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는 고려가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법 상황으로는. 고려가 아예 안 되진 않는데요. 사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주장을 하겠죠. 비슷한 거예요. 자동차가 100만 원짜리 자동차가 막 완전 작살 났어요. 그렇죠? 이거 고치려면 막 한 2천만 원이 2천만 원 든다. 그러면 사실은 2천만 원까지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전손 처리해 자동차를 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또 제물로 취급되긴 하지만 좀 좀 논리, 제가 봤을 때는 법 논리적으로는 저희가 일반 손해라는 게 있고 특별 손해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생각했을 때도 치료비가 그 분양가보다 훨씬 높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예상할 수 있는 손해였느냐 이런 기준으로 특별 손해냐 일반 손해를 구분해서 아마 민사가 인용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저도 이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재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셨듯이 이제 분양가 자체가 그 치료비보다 워낙 낮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는 그런 식의 방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네요. 그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동물이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동물들 다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은 아니거든요. 그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아세요? 제가 또 네. 저도 이거 몰랐는데 네. 우리 배변이 찾아줬어요. 네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척추 동물 중에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그쵸. 그러니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이어야 되고 척추가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양서류 이렇게 몇 가지 이제 동물만 이제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이 됩니다. 아셨어요? 네, 뭐 알고 있었어요, 네. 저는. 사실 어류도 사실은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네.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횟집 같은 데 가면 이 수족관에 그 조그마한 수족관에 뭐 물고기들 어류죠, 그렇죠? 수십 마리가 막 빽빽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동물 학대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동물 학대에 해당할까요? 그 제가 알기로는 일단 동물보호법상에서 보호되는 동물은 식용은 제외가 되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횟집에 있는 뭐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 경우에는 어류의 경우에는 동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우리나라 문화가 합쳐져가지고 되게 복잡한 걸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명확하지가 않죠, 그렇죠? 이거랑 우리나라가 개를 먹는 문화 때문에 아, 역시 또 개 민감한 주제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동물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강원도 출신이고 여러 가지 먹어봤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저는 청설모 먹어봤고요. 청설모. 뭐요? 청설모. 그 귀여운 걸 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먹으면 네. 이렇게 잣향이 나요. 잣향. 그러니까 겨울 내내 잣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정말 잣향이 나요. 잣을 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고기가 아니니까. 아, 고기가 아니니까. 네. 잣향이 나는 고기를 먹고 싶었던 거죠. 저 요리책도 나오려고 아니, 했는데. 그걸 먹어봤고 저는. 그리고 까마귀도 일단 먹긴 먹잖아요. 먹죠. 네, 까마귀도 먹고. 비둘기도 먹는데. 비둘기는 뭐 배 변호사가 먹어봤다고 저한테 자랑을 했었기 때문에 비둘기도 먹고. 네네. 계속해보세요. 네.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네네. 너구리도 당연히 먹고요. 어딘 뭐 육식, 뭐.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로 사람이세요? 뭐 정말로 하시는데. 너구리도 네, 먹고 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자라 먹는 거는 봤어요. 자라는 자라탕 많이 같더라고요. 먹었어요. 그냥 뭐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어서 자라탕은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이거 뭐 이렇게 뚜껑을 쓰게 열어서 먹나요? 탕으로 끓이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는 글쎄 식용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조금 분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게 만약 뭐 미국이나 독일 이런 데였으면 난리 났죠. 지금 약간 제가 접견 가야 될 사람이거든요. 구속돼 있을 아 진짜로 처벌받는 건가요? 아 그럼요. 예. 충분히 중국에서는 그럴 수 처벌한다. 이건 이제 우리 스위스는 살아있는 랍스터를 쪄먹어도 동물학대에 해당해요. 우리는 척추동물만 동물이잖아요. 네. 스위스는 랍스터도 동물보호법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랍스터는 갑각류니까 척추동물. 그렇지. 살아있는 채로 쪄먹으면 동물. 심지어 랍스터도 고통을 느낀다는 논문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어류는 고통을 못 느끼는 줄 알았어. 아, 어류가 과연 고통을 느낄까 못 느낄까에 대해서 이게 논란이 많았지만 지금은 고통을 느낀다라는 얘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그 약간 일리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살아있는 동물.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거를 딱 죽이고 죽이고 씹는 거 먹으면 괜찮은데 이거를 살아있는 상태로 뭔가 조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산낙지 먹는 거 보고 기겁을 하죠. 기겁하는 것 네. 중에 하나가 이 살아있는 걸 그대로 먹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문화에서는 동물을 학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도축장에서도 군복무할 때 일을 해봤으니까 그러면 맞다. 아, 예.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얼마나 인도적으로 빠르게 죽일 수 있냐. 도살하느냐. 뭐총 같은 걸 그러니까 소는 총살법, 그쵸. 총살법을 하고 소는 총은 돼지는 총인데 돼지는 전살법. 전살법.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한번 이슈가 됐던 게 있었어요. 여기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네. 개 식용 농장에서 개를 전기 충격으로 죽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소를 했죠. 동물학대로. 동물 학대로. 그런데 그게 불법이 아니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를 전살하고 있으니까. 돼지를 전기로 죽이고 있으니까. 전살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게 동물 학대냐 아니냐를 막 하는 게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 제 입장이나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건 동물 학대다라고 얘기를 할 테지만 지금 실제로 식용으로 먹는 돼지 같은 경우는 다 전살법으로. 뭐 되게 잔인한 게 뭐 가끔 전살로 안 죽는 애들이 있어요. 네. 전살로 안 죽는 애들이 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때려 죽여요. 어. 도망가거든요. 근데 소는 거의 다 죽어요. 소는 이렇게 총기 허용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총을 쏘는데 진짜 총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쇠 정이 나가요. 그래서 빵 하고 쏘면은 그래서 이제 뇌를 죽여놓고 경동맥을 끊어서 방혈을 하고 그게 우리가 먹는 선지고. 갑자기 침이 고였다가 좀 마음이 아팠다가 밑에 이렇게 약간 양동이로 그러네요. 되네요. 닭장 먹어야지. 그 동물보호법에서 사실 이제 기본 원칙이 있긴 있어요. 기본 원칙이 보면
일단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동물의 본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할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결핍에 빠지지 않게 할 것. 이게 두 번째예요. 되게 좋은 말들이 많죠, 그렇죠? 세 번째는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하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것. 네 번째, 고통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너무 멋있는 말들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이게 실제로 어떤 거냐면 이거 보면서 딱 느낀 게 반려동물이 행복하기 위한 동물이 행복하기 위한 5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거 그대로 나와요. 첫 번째가 네. 부적절한 영양 관리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가 불쾌한 환경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가 신체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고, 네 번째가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고, 다섯 번째가 자연스러운 본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자유. 다 외우고 계시네. 네, 이거는 다 외우고 있죠. 야, 역시. 그래서 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문화는 이 순서대로 발전하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짬밥을 먹던 애들이 사료를 먹기 시작하고요. 좋은 단어 나온 짬밥. 네. 네. 우리가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먹던 동물들이 더 좋은 이제 사료를 먹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밖에 살던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약간 그런 그 메스멜론과 인간 욕구는 그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 느낌이에요. 약간 네. 나네 진짜. 네. 그리고 이제 동물병원비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기 시작했어요. 신체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 우리나라가 5년 정도가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자연스러운 본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신경 써서 제가 유명해진 거죠. 선구자 드디어. 되게. 한 5년 전부터 그걸 신경 쓰면서 돼서 이제 법이 이제 1, 2, 3, 4, 5를 예전에는 뭐 신체적 고통까지만 신경을 썼다라고 한다면 점점 더 늘어나면 이제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나 뭐 호주, 이탈리아 이런데 뭐 영국 이런 데서는 산책을 안 시키면 동물 학대예요.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해결해주지 못했다고 해서 실제로 옆집이 봤더니 이 개가 며칠째 안 보여. 그러면 쟤 산책 안 시키는 것 같다. 뭐 학대로 고발하고. 강아지 산책 잘 시키고 계신 거예요? 저는 잘 시키죠. 강아지 이름이 뭐죠? 봄이 여름이에요. 봄이 여름이가 이제 산책을 잘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고발하려고. 그러다 걸려서 과태료 내고. 구속시켜야지. 그래서 저는 신세계 좋아해요. 거기가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필드만 가고. 제가 스타필드 컨설팅 했잖아요. 저 쿠팡 쓰는 사람으로서 약간 위화감이 느껴지네요. 얘네들은 주인 말 절대 주인 말도 안 듣고. 그럴 때 이때 설쌤을 찾아가면 그렇죠. 이거는 뭐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교육하느냐. 동물 학대가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치?